하도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런입니다. 노명선 이완구 교수님이자 형사소송법 제5판 610페이지 제4절 항소심의 절차와 심판 대상 보겠습니다. 사마이런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에 항소 제기와 법원 조치.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 항소를 하면 항소장에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장이 일반적으로 항소한다는 취지의 기재만 하고 항소유서는 추후 제출하고 있다. 항소의 범위도 항소유서가 기준된다. 판례는 비록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두 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주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주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유서의 그 나머지 일주에 대해서도 항소유를 개진한 경우에는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를 본다고 한다. 판례가 길 때는 다 밑줄 치지 말고 이렇게 꺽쇠를 치시는 것도 좋습니다. 꺽쇠를.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의 소멸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동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소법원은 기록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는 원심법원에 대항한 검찰청 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로마자 2번에 항소이유서의 제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344조를 준용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위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과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611페이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위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항소장의 항소 범위란 대부분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검사가 항소장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항소의 범위란에 전부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해 및 심리미진,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검사가 제일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장의 항소의 이유란에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경우에는 각각 적법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2와 361조의 3,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춰보면 항소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통지할 필요가 없고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같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가 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변호인에게 이 통지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는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 변경 처리할 수는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항소유서 불제출을 이유로 항소 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적법한 항소기록, 소송기록 송부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야 한다. 혹선 변호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선정의 지원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하해버린 경우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 1을 이주 적용하여 국선 변호인을 즉시 선정하고 국선 변호인에게도 별도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변호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612페이지 피고인을 위해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법정 기관을 도구한 경우는 어떠한가? 다수의 경우는 피고인에게 특별히 귀착 사유가 없다면 새로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다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하여하고 바로 기각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에 소수 의견은 법원에 국선 변호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등 일정한 감독 권한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위해 전면적 후견적 조치를 요구하거나 구체적 변호 활동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한다.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충분한 법률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다수 의견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향후 변호인 선정 과정에서 변호사 협회 등 제3의 기관에게 선정하고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 제항고인 회사의 분점 소재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 회사의 분점은 그 훨씬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고 송달 보고서가 기재된 수령인도 송달하기 훨씬 전에 이 회사를 퇴직한 경우라면 제항고인 회사에 적법하게 도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로마자 3번 항소법원의 심판 대상.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 유소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인지 여부에 판단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재량적 직권 조사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피고인을 위한 후견적 기능과 법령 위반의 시청 기능 등을 통해 적정한 재판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범죄 인시가 잘못 기재된 공소장에 따른 판결의 경우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 등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의 항소 유소에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라도 심리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유소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 진술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613페이지 공소장의 변경은 제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 한두 유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변경된 경우에도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의 일부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관한 공소 기각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최초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로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공소가 취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것은 아닌 이상에 대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좀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결론은 이대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러이러한 경우는 공소기각이 아니다. 주로 어디다 쳐야 될지 모를 때는 일단 안 치고 다음에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요건 효과 위주로 치셔도 되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의 사실조사의 범위. 항소심 및 사실조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증거 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증거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실 판단을 다시 하기 위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다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구조와 문제되지만 원칙적 속심서를 취하는 판례 입장에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공소장에 자세한 이유를 기재한 예단 배제 원칙의 위배를 주장하거나 증거의 성립의 진정을 번복하는 것, 증거 동의 철회를 취소하는 것은 소송 절차의 안정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된다. 제5절 항소심의 재판. 로마자 1번의 재판 절차.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혜택에 의하여 본안에 대한 변론권을 포기한 614페이지 거스로
항소법원은 일종의 제재적 규정 이유로 이외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이외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 원판결의 하자가 원심의 기록만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구두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는가? 학설은 의견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판결인 이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구두변론을 요하고 있다. 항소유서 제출기간 내에 판결할 수 있는가? 이미 항소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 변경 처리할 수 있으므로 항소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유서 제출기간 내에 변론이 전결되었는데 그 후 위 제출기간 내에 항소유서가 제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제기하여 항소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리를 해보아야 한다. 또마쳐 이번의 재판의 내용 1번의 항소기각 결정 항소 신청이 법령의 방식에 위반한 때 항소권의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때 항소이유서 기재에 법에 정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공소기각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항소기각, 공소기각, 항소기각 판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하나씩 위주로 다 쳐놓겠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공소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3번의 항소기각의 판결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결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가 615페이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4번의 원심 판결의 판결 양가 1번의 원심 판결의 파기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파기 사유가 항소한 공동 피고인에게 공동되는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파기하면 사건의 원판결 선고 이전의 상태로 항소심에 계류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 경우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 법은 사후 조치로서 파기 자판, 파기 완성, 파기 이송의 세 가지를 마련하고 있다. 파기 판결과 제3 세 가지 형태는 실무상 일체로 선고한다. 양가로 이번에 파기 자판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 파기 자판을 원칙으로 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완성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판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이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하는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면 된다고 한다.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항소법원의 허가를 받아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법제를 고치는 내용의 공소장을 변경을 하였다면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다시 판결하면 된다. 양가 3번에 파기완성 또는 파기이송,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관할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단, 소송법원이 그 사건의 1심 관할권이 있는 데에는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616페이지 5번의 이송결정.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대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으로 계속 심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1심 재판을 마치고 고등법원에서 제2심 재판을 받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용하면서 관할 위반 선고를 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과 관할 위반 판결에 따른 재판 지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위 8조 2항을 준용하여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제6절 재판서의 기재 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해야 하며 원심 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 이후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 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 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빠르게 본 내용이 없지 않은데요. 항소 관련해서 잘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상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